엄마, 저 사람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어요. 서울 강남. 남편의 장례식장이 열리던 날, 사람들 사이로 나타난 낯선 젊은 남자.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는 남편과 같은 정씨, 왼쪽 귀 뒤에는 그 아이만 갖고 있던 3점의 점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니?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김서연은 검은 상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옷의 무게가 아니라 30년 함께한 남편 한상우가 남긴 빈자리였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묵직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속삭임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서현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말. 우리 아들을 꼭 찾아야 해. 3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집착. 서연에게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의 슬픔으로 여겨졌지만 한상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사이로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분명 평소 장례식장에 자주 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걸음걸이, 불안한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살짝 돌렸고 왼쪽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3개의 점.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작은 점들.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잡고 있던 손수건이 소리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귀 뒤에 3점. 선천성 색소 침착. 태어날 때부터 민호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표식.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친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 피가 얼굴로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조문을 마치고 뒤돌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불안정한 걸음으로 거의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잠시만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눈매, 콧날의 곡선, 입술 모양. 어린 민호의 얼굴이 서서히 겹쳐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명함 한 장 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서연의 떨리는 손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민호 대표이사, 테크노바 시스템즈. 이름, 정민호. 김민호가 아닌 정민호. 하지만 민호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제주연안배 사고로 실종된 7살 아들, 김민호. 기억조차 희미해질 법한 시간이 흘렀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단 하루도 잊힌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명함을 움켜쥔 서연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그 3개의 점, 그 얼굴, 그리고 이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몇 번이나 그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테헤란로에 있는 회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전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만약 그저 우연의 일치라면?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살 민호의 마지막 사진. 왼쪽 귀 뒤에 세 점이 선명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특별한 표식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 대표님과 면담을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일정이 매우 바쁘셔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 대표님의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긴 침묵 끝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테크노바 시스템즈 본사. 서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서현은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 로비는 차갑고 세련되었습니다. 높은 천장, 유리와 금속의 조화, 바쁘게 오가는 젊은 직원들. 서연은 이 공간에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입안은 바싹 말랐습니다. 김서연님, 정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20층.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대표이사실은 넓고 우아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키, 단단한 어깨, 깔끔한 슈트.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업가의 목소리.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네, 들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무적이고 냉담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제주도에서 배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민호가 실종됐어요. 그때 7살이었는데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민호입니다. 정우진, 정미경 부부의 아들이고 광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세 개의 점, 그건 민호가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감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천성 색소 침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던 걸까요?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 왼쪽 귀 뒤에 세 점이 선명한 사진들.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차갑게 끊어진 말. 서연의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평생 찾았던 아들, 서연의 가슴에 30년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의 대상.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찾아가리라. 이번에는 그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집 안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서재, 다락방, 오래된 창고까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비밀 일기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상우가 30년간 아들을 찾기 위해 기록해온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배 사고 이후 실종된 민호에 대한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 가능성 있는 단서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테크노바 시스템즈라는 회사명과 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군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가 가장 아끼던 야구 글러브가 있었습니다. 작은 손 크기에 맞춘 글러브, 그리고 그 안쪽에 선명하게 새겨진 KMH라는 이니셜, 김민호의 이니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서현은 다시 테크노바 시스템즈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서연님, 정 대표님께서는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해가 저물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로비는 점점 조용해졌고 서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서려 있었고 서연을 발견하자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군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서현은 그 안에 숨겨진 동요를 느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긴 침묵 끝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 이사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펼쳐졌고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현은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0년간의 기록,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랑.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낡은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뻗어나갔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걸... 첫 감정의 흔들림. 서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우리 민호가 가장 아끼던 글러브예요. 아버지와 함께 캐치볼을 할 때 항상 사용했죠. 보세요. 안쪽에 이니셜이 있어요. KMH. 민호는 천천히 글러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글러브 안쪽을 쓰다듬었고 이니셜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에 편린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런 글러브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하지만 그는 갑자기 표정을 굳혔습니다. 글러브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제 인생은 정민호로서의 인생입니다. 광주에서 자란 정우진, 정미경의 아들로서의 인생이에요. 제가 과거에 누구였든 지금은 이 사람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DNA 검사. 이것만 해주시면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민호의 등이 굳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서연의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글러브를 만졌을 때 민호의 눈에 스친 그 감정, 그것은 분명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현은 민호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번 회사에 전화했지만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희망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현은 무심코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차림새, 지친 얼굴. 김서현님이시죠? 저는 최은주입니다. 정민호의 아내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아내, 며느리일지도 모를 사람. 은주의 눈은 붉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은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석이에요. 7살입니다. 서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귀여운 소년의 얼굴, 민호를 닮았습니다. 서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자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우석이가 아파요. 심각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해요. 희귀 혈액형이라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편도, 민호 씨도 검사했지만 맞지 않았어요. 서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아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손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 씨가 알려줬어요. 당신이 혹시 그의 친모일지도 모른다고.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석이를 위해 어떤 가능성이라도. 서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검사를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다음 날 서울대병원 이식센터. 서현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모든 것이 우석에게 적합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서현님, 당신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리스크가 있어요. 병원 복도에서 서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온 그는 서연 앞에 섰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인사였지만 이전의 차가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민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서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내 결정이에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은 두 사람.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석이가 우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석이가 가장 중요해요.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상우, 당신이 계속 찾았던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손자도. 이식 수술 전날 밤 서현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호와 은주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은주의 눈은 붓고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서현은 은주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현은 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서연의 손을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나갔습니다. 손끝이 맞닿은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 병원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술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마취 전문의가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서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석이가 살아야 해. 다른 수술실에서는 우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연결된 여러 장비들. 서현은 수술 전 잠깐 우석을 보러 갔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서연의 가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수술실 문 앞에서 민호와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현이 들것에 실려 나오자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민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이제 그의 아들, 자신의 손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눈부신 조명,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 서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제가 주입되는 느낌이 들었고 서서히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민호와 우석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와 은주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끔찍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고 복도는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동틀 무렵의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99.99%. 서연이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입양된 후 새 부모님은 그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우진, 정미경 부부, 그들이 민호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이 민호를 키웠고 교육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지만 은주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 파도 소리, 배 위에서의 느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야구 글러브,
DNA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란스러웠어. 내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도감도 느꼈어.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마침내 해결된 것 같은.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행운아예요. 두 번의 사랑을 받은.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석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식된 간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김서연님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은주가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대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밝혔습니다. 민호는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 내가 30년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서연이 누구인지,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을 찾았는지, 그리고 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목숨을 걸고 우석을 살리려 했는지. 마침내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두 분 모두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석이는 회복실로 옮겼고 김서연님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합니다.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몇 시간 후 민호는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현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여러 장비에 연결된 몸, 심장 모니터의 그래프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간호사의 안내로 민호는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할 말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말들, 30년간 억눌려 있던 말들. 서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민호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석이는 어때?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 중이에요. 안도의 표정이 서현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 아들이 맞나요? 서현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왼쪽 귀 뒤에 3점.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어. 아버지는 항상 그걸 우리 민호의 별자리라고 불렀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 우리 민호의 별자리. 제주도에서 배 사고가 있었죠? 서연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7살 때였어. 가족여행을 갔었지. 배가 전복되고 너는 실종됐어. 아버지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 30년 동안 말을 이어가기 힘든 듯 서연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는 무언가를 결정한 듯 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한 단어. 단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아들. 중환자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30년의 이별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은 채 그는 울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고 지금 찾은 연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수술 후 2주, 서연은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우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빠가 와요. 우석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회복은 기적적으로 빨랐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아이가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 옆에 앉았고 우석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나랑 닮았대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닮았어. 특히 눈이. 서현은 우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대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우석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고마운 건 할머니야. 네가 있어서. 은주가 병원 카페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서연 옆에 앉았고 잠시 아무 말 없이 네 사람은 따뜻한 가을 햇살을 즐겼습니다. 다음 주에 퇴원해도 된대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그리고 그 다음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손자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되찾은 것까지. 저희 집에 같이 가실래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요. 그리고 우석이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 단어가 서현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 남편은 끝내 이 순간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단서들, 그의 끝없는 노력이 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상우, 당신이 계속 찾았던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손자도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서연은 그 바람 속에 남편의 미소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과 우석은 함께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호와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사진첩과 야구 글러브를 가져왔습니다. 아빠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서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 네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테헤란로의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매일 볼 수 있어. 민호가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30년의 기다림과 상실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되찾은 여정의 결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서현의 휠체어를 밀었고 은주는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되어